국민의당이 드디어 40석이 깨졌습니다. 오늘 최명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이 돼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참 그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참 뭐라 그럴까요? 운이 없다고 그럴까요? 어쩌면 뭐 최명길 의원이 가장 지금 뭐 답답하겠습니다만은 뭐 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 먼저 말씀해 주시죠. 뭐 법리적인 거야 변호사님이 더 말씀해 주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상하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언제 결정이 날 거냐라고 하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었지 혹시 뒤집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려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최명길 의원은 고려를 했겠죠. 예.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낸 거 보니까 뭐 본인이야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관행상 해오던 건데 나만 걸렸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뭐 하겠습니다만 그런가요? 근데 뭐 이런 형식들이 꼭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 선거운동의 범위가 사실 너무 넓어서 어디까지가 사전 선거운동인가 좀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금전이 오고 간 경우는 좀 명확하게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치하는 분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SNS 전문가 불러다가 선거운동 해달라고 그러고 200만 원을 줬는데 그 사람을 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을 안 했다 이게 이제 혐의잖아요. 가장 가깝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선거운동에 들어가면서 이 정도는 매뉴얼로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아는 정도의 수준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선거운동 하려고 하면 운전을 뭐 좀 도와주는 분들이나 소위 말하는 사무장 정도로 같이 이제 활동 보조해주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을 사전에 이제 선거 전에 같이 돌아다니는 거. 그리고는 이후에 선거운동으로 등록하고 하는 과정 이제 이런 정도는 조금 용인해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처럼 아예 선거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추가적인 용역을 주고 그 활동을 맡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선거 준비 그러니까 그 법적인 허용 범위 안에서 관례상의 허용 범위 내에서의 것과 좀 다르게 실질적인 선거 운동을 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게요. 선거법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벌금 100만 원이면 진짜 사형 선고인데 번거롭도 70만 원이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 기준이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의원들 수백만 원 배지 떨어지는 당선 무효 나오는 것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거. 첫째는 허위 사실에 관한 거.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그다음에 나의 경력 같은 어떤 속이는 학위 그렇죠. 뭐 이런 거. 이 허위 사실 그다음에 돈 문제거든요. 이거 두 개는 걸리면 빼도 박도 못 한다는 거죠. 특히 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 앞서 이제 뭐 두 분 다 말씀해 주셨듯이 그냥 SNS 다른 사람 올리는 것까지는 상관없었어요. 뭐 선거사무원 등록은 안 했지만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랬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 대가로 뭐 밥을 사준 것도 아니고 200만 원이나 현금이 사실 거액인 거죠. 선거판에서 200만 원이면. 그 현금이 200만 원 지급됐기 때문에 이게 금권 선거처럼 보여서 소때문에 배지가 떨어진 거고 안철수 대표에게 저는 타격은 그렇게 없을 거라고 보는 게 안철수 대표 예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 끝나면요. 각 당에서 막 이제 선관위 고발하고 기소하잖아요. 그럼 다 각 당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레이드를 매기죠. 위험한 사람 안 위험한 사람 이렇게 했을 때 아마 김광진 전 의원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이 국민의당 오기 전에도 아마도 더불어당 민주당 내에서 선거법 가장 위험한 사람 누구지라고 뽑으면 첫 번째, 두 번째 뽑혔던 사람이 최명길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뽑혔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이름은 갑자기 생각하는데 상주. 김종태 전 의원인가요? 김종태 전 의원이 가장 위험한 사람을 뽑혔다는 거죠. 배치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당내에서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명길 의원 본인은 억울하시겠지만 뭐 안철수 대표도 이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가 지금 어떤 면에서 호남 중진들하고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론을 주장을 하면서 안철수 대표의 입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일종의 스피커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최명길 의원이었는데 스피커가 사라져버리면 좀 피곤하지 않겠어요? 피곤하기는 하겠는데요. 근데 그 피곤할 뿐이지 정치적인 타격이나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명길 의원이라고 하는 분 자체가 인지도가 생각보다는 높지 않고 물론 언론에 오랫동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정치인으로서의 대중적 인지도라든가 아니면 무게감이라든가 이런 게 크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딱 아는 분들이야 안철수 개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겠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최명길 하면 안철수라고 하는 이름을 떠올릴 것인가 별로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알아서 인지도가 높은 거로 생각했나. 이제 언론계에 계신 분들이야 자연스럽게 다 아시겠지만 이런 거잖아요. 이걸 리스크 관리라고 할 때 당대표 개파위원회 관리할 때 예상하지 못한 불이탈을 만드는 게 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정말 예입니다.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의 최측근 아니죠 김성식 의원. 만약 이런 분이 갑자기 뭐에 연루돼서 의정할 때 못하겠다. 그럼 엄청난 타격이죠. 본인이 계산하지 못했던 것. 그런데 최명길 의원의 경우는 안 대표도 머릿속에 충분히 이 계산을 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좀 피곤은 하겠으나 그리고 의원 한 명 없어졌다고 통합론이 만약에 브레이크 걸릴 거면요. 그러면 사실 정치 못하죠. 의원 한 명 더 늘고 더 주는 걸로 그 사실은 그 큰 흐름들이 바뀐다고는 저는 보지는 않고요. 아마 안철수 대표는 이것과 상관없이 본인의 어떤 길을 갈 겁니다. 근데 그것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이번에 최명길 의원 배지 떨어지고라는 것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런데 뭐 그러면 자 좋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거다. 어제가 당대표 취임 100일이었잖아요. 당대표 취임하면서 취임이 아니라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죠. 세력 교체와 인물 교체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건 진짜 삼척 동자가 들어도 이 세력 교체라는 게 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얘기 아닌가 싶긴 한데 오늘 박지원 의원이 재밌는 얘기를 한 게 그것에 대해서 김성식 당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같은 그런 인선을 해야 된다. 이건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김성식과 김관영은 당내에서 많이 입장이 다른 분들 아닙니까? 근데 박지원 대표가 이분들과 어떤 의중을 교감한 다음에 말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그냥 또 말한 것인지를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지원 대표의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옆에서 지켜보면 그냥 누가 뭔가에 그 기자의 관심이 좀 쏠릴 만한 어떤 아이템을 던지면 그걸 역으로 대칠 수 있을 만한 것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현재의 진행 과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먼저 본인이 액션을 취하면 말을 던지면 사람들은 다 그걸 꼭 현실이 이루어질 것처럼 이제 믿게끔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또 박지원 대표라고 하는 그 스피커의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정도로 그 취임 기자회견에 대한 것을 좀 맞받아치고 싶은 이런 카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김성식, 김관영이냔 말이죠. 일종의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제 안철수 대표를 만약에 속된 말로 드러낸다고 합시다. 좀 거친 표현이긴 한데 그럼 누군가 대체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박지원 의원이 야 안철수 대표는 안 돼. 내려와야 돼. 내가 당대표를 하고 호남 중진 중에서 원내대표를 할게 라는 얘기를 했다고 봅시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럼 결국 그건 안철수계와 호남 중진계의 파워게임에서 당을 호남 중진들이 접수하겠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가겠다.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 그 얘기 절대 못하죠. 그런데 이제 김성식 당대표, 김관영 원내대표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안철수 의원의 최측근 인사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김성식 대표, 김성식 의원,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김관영 의원, 가장 안철수 의원의 대표에게 중요한 두 사람이라는 거죠. 그 두 사람을 만약에 실질적으로 현실화되는 걸 떠나서 내가 그 두 사람들을 안철수 대표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당을 우리가 호남 중진들이 접수하려는 거 아니야. 그런 의구심 가지지 마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면서 동시에 뭘까요? 반대 진영의 안철수 대표 쪽에 약간의 분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좀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안철수 대표 내려가도 그 밑에 있는 개파 의원들이 그대로 올라가서 당대표 원내대표 그대로 안철수 대표의 생각을 이어가면 되니까 안철수 대표 없다 한들 큰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한번 다시 생각해보지 않으련?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가보지 않으련? 이라는 약간의 자중재난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포석에 담긴 발언이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이 얘기를 그 전당대회 전에 안철수 대표에게 안 했는데 박지원 대표가 했다고 만들어서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이게 좀 더 진지하게 얘기를 했든 그냥 가볍게 얘기를 했든 간에 얘기는 하긴 했을 텐데. 근데 박 대표는 여러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셔서 이것만 이야기했을지 아니면 또
또 다른 타이밍에는 또 다른 대안을 또 얘기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박 대표를 옆에서 많이 지켜본 상황에서 보면 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말씀하셨던 것이 딱 맞는 것 같고 다만 아마 박지원 대표는 이 국민의당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에서도 안철수 대표의 상황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네. 그동안 뭐 당대표 선거나 아니면 원내대표의 하나의 선거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킹메이커야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당대표 원내대표 둘 다를 지명하는 상황론은 거의 처음 들어보는 것 같거든요. 예. 실제 현실성이 있을지. 근데 자중질환은 일으켜질 수 있다. 아마 이 두 분들도 생각하겠죠. 내가 한번 당대표 해볼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 예. 안 대표는 왜 안 받았을까요? 안 대표는 본인이 해야 되는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인데 다른 카드는 도저히 받아야 될 생각을 안 했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을 잘 생각을 잘 아는 김성식 의원 또는 김관영 의원의 대표 원내대표에서 지도부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없는 이상 천정배, 정동영 그 두 백전도장을 상대하기는 없을 거다. 그나마 내가 있어야 국민의당이 호남당, 민주당에 확 흡수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을 막을 수 있을 거다. 아마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압도적인 표심으로 이기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 대리인으로 김성식 대표를 후보를 내세웠다 치더라도 실제 표심에 그렇게 당선까지 될 수 있을 것이냐는 또 모르는 문제거든요. 아니 박지원 의원이 도와준다는데. 도와준다고는 하는데요. 또 일반 표심에 오더가 이렇게 다 전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일입니다. 선거. 그래. 누군가 그 얘기를 그때 국민의당 전당대회 때 국민의당 관계자분은 그런 분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의 더불어민주당은 당 조직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속된 말로 오도 투표 잘 먹힌다는 거예요. 당협위원장 얘기 예를 들어서 오늘은 우리는 김광진 의원으로 간다. 그러면 쫙 내려가고 김태현으로 간다. 쫙 내려가고 이게 되는데 국민의당은 신생 정당이다 보니까 아직 당 조직이 그렇게 완벽하게 정비가 안 돼서 오도가 잘 안 내려간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은 전당대 때 국민의당 관계자분들 요즘은 당원 투표랑 또 여론조사 투표들이 혼용되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와 시민 투표는 그 오더가 작용되지 않고 또 인지도 면에서는 정동영 의원이나 뭐 천정배 의원에 비해서 김성식 의원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자신 있지 않았겠죠. 알겠습니다. 어떤 건데 나만 걸렸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그런가요? 근데 뭐 이런 형식들이 꼭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 선거 운동의 범위가 사실 너무 넓어서 어디까지가 사전 선거 운동인가 좀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금전이 오고 간 경우는 좀 명확하게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치하는 분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SNS 전문가 불러다가 선거 운동 해달라고 그러고 200만 원을 줬는데 그 사람을 저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을 안 했다 이게 이제 혐의잖아요. 가장 가깝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선거 운동에 들어가면서 이 정도는 매뉴얼로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아는 정도의 수준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선거운동 하려고 하면 운전을 뭐 좀 도와주는 분들이나 소위 말하는 사무장 정도로 같이 이제 활동 보조해주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을 사전에 이제 선거 국민의당이 드디어 40석이 깨졌습니다. 오늘 최명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이 돼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참 그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참 뭐라 그럴까요? 운이 없다고 그럴까요? 어쩌면 뭐 최명길 의원이 가장 지금 뭐 답답하겠습니다만은 뭐 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 먼저 말씀해 주시죠. 뭐 법리적인 거야 변호사님이 더 말씀해 주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상하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언제 결정이 날 거냐라고 하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었지 혹시 뒤집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려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최명길 의원은 고려를 했겠죠.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낸 거 보니까 뭐 본인이야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관행상 해왔 이 사건 같은 경우 앞서 이제 뭐 두 분 다 말씀해 주셨듯이 그냥 SNS 다른 사람 올리는 것까지는 상관없었어요. 뭐 선거사무원 등록은 안 했지만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랬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 대가로
뭐 밥을 사준 것도 아니고 예. 200만 원이나 현금이 사실 거액인 거죠. 선거판에서 200만 원이면. 예. 그 현금 200만 원 지급됐기 때문에 이게 금권 선거처럼 보여서 소때문에 배지가 떨어진 거고 안철수 대표에게 저는 타격은 그렇게 없을 거라고 보는 게 안철수 대표 예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 끝나면요. 각 당에서 막 이제 선관위 고발하고 기소하잖아요. 예. 그럼 딱 각 당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레이드를 매기죠. 아 예. 위험한 사람 안 위험한 사람 이렇게 했을 때 아마 김광진 전 의원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이 국민의당 오기 전에도 예. 아마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선거법 가장 위험한 사람 누구지라고 뽑으면 첫 번째, 두 번째 뽑혔던 사람이 최명길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새누리당입니다. 네. 새누리당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이름은 갑자기 생각하는데 상주. 김종태 전 의원인가요? 네, 김종태 전 의원이 가장 위험한 사람을 뽑혔다는 거죠. 패치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당내에서도 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명길 의원 본인은 억울하시겠지만 뭐 안철수 대표도 이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가 지금 어떤 면에서 호남 중진들하고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론을 주장을 하면서 안철수 대표의 입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일종의 스피커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최명길 의원이었는데 스피커가 사라져버리면 좀 피곤하지 않겠어요? 피곤하기는 하겠는데요. 근데 그 피곤할 뿐이지 정치적인 타격이나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명길 의원이라고 하는 분 자체가 네. 인지도가 생각보다는 높지 않고 물론 언론에 오랫동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정치인으로서의 대중적 인지도라든가 아니면 무게감이라든가 이런 게 크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전에 같이 돌아다니는 거 그리고는 이후에 선거운동을 등록하고 하는 과정 이제 이런 정도는 조금 용인해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지금처럼 아예 선거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예. 추가적인 용역을 주고 그 활동을 맡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선거 준비 그러니까 그 법적인 허용 범위 안에서 관례상의 허정 범위 내에서의 것과 좀 다르게 실질적인 선거 운동을 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이게요. 선거법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벌금 100만 원이면 진짜 사형 선고인데 번거롭도 70만 원이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 기준이니까. 예.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의원들의 수백만 원 배지 떨어지는 당선 무효형 나오는 것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거. 첫째는 허위 사실에 관한 거.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그다음에 나의 경력 같은 어떤 속이는 학위 그렇죠. 뭐 이런 거. 이 허위 사실, 그다음에 돈 문제거든요. 이거 두 개는 걸리면 빼도 박도 못 한다는 거죠. 특히 돈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사실